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할 때 4월 말, 5월 말 전에 증여하는 것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도 공시가격이 4월 말, 주택 같은 경우에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일을 기점으로 해서 발표일 전에 증여하느냐, 발표일 이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증여 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여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증여받은 금액은 그 현금액이니까 너무 명확하죠. 1,000만 원을 증여하면 1,000만 원이 증여받은 금액이 되는 건데, 부동산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거래한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한 금액을 얼마로 평가할지 평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법에서 이 평가의 원칙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증여할 때 이 시가는 증여일을 기점으로 해서 증여일 전으로 6개월 그리고 후로 3개월 요 기간 안에 있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이 있다면 이런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가라는 거는 그 해당 내가 증여하는 물건의 그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동산에 이런 매매가액이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이 없다. 그러면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사례가 있을 때 그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이런 가액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가액이 시가가 돼서 부동산을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시가가 없다라고 할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은 부동산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임대료로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둘 중에 큰 금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되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동산의 종류별 평가 방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면적에 비슷한 층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를 할 때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주로 증여 가액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도 좀 다르고 면적도 평수 같은 것도 다 다르고 이렇게 딱 똑같은 아파트처럼 똑같은 사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보충적 평가 방법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토지도 비슷하게 땅들이 다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같은 요 땅과 요 땅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 방법인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은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보통은 기준시가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가다 이렇게 지방에 임대료는 좀 잘 나오는 부동산인데, 상가 빌딩인데, 근데 기준시가는 낮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주거형 부동산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2020년부터 이게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런 감정평가 예산을 따로 별도로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기준시가로 증여를 신고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4월 말, 토지는 5월 말 전에 증여해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시가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재산을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해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공동주택도 4월 말, 주택은 4월 말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요 발표일까지는 2021년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2020년의 공시지가를 여기서 증여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표일을 포함해서 발표일 이후부터는 요 2021년도의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공시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발표일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그 2020년도에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발표일을 포함해서 발표일 이후에 증여를 하시게 되면 올해 2021년도에 기준시가를 적용받아서 더 올라간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발표하기 전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4월 말 전에, 그리고 토지는 5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5월 말 전에 증여를 해야 그 전년도 2020년도의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를 하는 게 어떤 날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짜, 등기에 찍히는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 이 발표일 전에 등기를 접수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사례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은 시가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발표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매매 사례가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고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다른 아파트의 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4월 말이나 이런 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증여 재산은 일단은 시가이기 때문에 증여일로 해서 전 6개월, 후 3개월에 이 매매 사례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증여를 받고 나면 증여세도 증여세지만 이제 취득세를 또 내야 되게 되죠. 근데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매매 사례가액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고 나서, 발표일 이후에 오르고 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취득세율이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무려 13.4%의 취득세로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아닌 경우에 그 외에는 4% 적용됩니다.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4%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농특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12.4%, 3.8%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알림이 사이트 가격 알림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가 뜹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지금 공동주택 가격 열람기간이라서 이렇게 팝업이 뜨거든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 공동주택 가격을 검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나 뭐 집원 주소를 선택해서 주소지를 클릭해서 넣으면 여기 뭐 도로명 해서 주소를 넣게 되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단독주택을 알아보려면 이 주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지를 알고 싶으면 토지에서 개별 공시지가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소지를 넣어서 집원이나 도로명 주소 입력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쉽게 공시지가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은 4월 말 전에 그리고 토지는 5월 말 전에 증여를 해야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되고 나서 발표일 이후, 발표일을 포함해서 그 발표한 날 이후부터는 그해 2021년도에 기준시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발표일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작년도 2020년도에 기준시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기준시가가 더 올라갈 거니까요. 그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증여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점이고요.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발표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취득세라는 복병이 있다는 거죠.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취득세율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증여를 받을 때 취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아파트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는 이제 4월 말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취득세 부담을 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즉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있어서 그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바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좀 더 높여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전략으로 증여를 좀 더 높게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 그리고 아파트의 취득세를 생각했을 때 기준시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영상에서는 이 포인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